직장인의 글쓰기 이야기라 해서 매일 쓰면 정말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매일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책이 나오는 과정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최호진이고요. 휴직이라는, 네, 다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남자 휴직을 했었던 평범한,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꾸준히 달리고 있는 저 스스로를 이제 글을 쓰고 달리는 러너라고 정의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41로서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아니라고 말을 100%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칭찬을 해주면 되게 일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조금 비판을 하면 일비하는 일희일비가 되게 강하고 되게 자주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뭔가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직장 생활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상생활에서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무기력하게만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는 직장 생활에서 제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제가 막 제 맘대로 쥐락펴락하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아이들만은 내 맘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만 내고 뭐 그런 사람으로 솔직히 반성을 하자면 그런 몇 년을 좀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삶에 조금씩 이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는데요. 균열이 일어나게 된 계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블로그 글쓰기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거를 좋아는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화를 많이 냈던 게 문제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여행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큰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저희 둘째가 이제 그때는 이제 3살이었는데 큰아이만 데리고 둘이서 처음으로 오사카 여행을 갔었어요. 오사카 여행을 가서 좀 무서운 것도 되게 많았지만 둘이 여행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경험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 이 경험이 이렇게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겨지는 게 좀 안타깝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과의 여행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글과 함께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그냥 기록으로 남겨보겠다라는 거였지 뭔가 글을 써야겠다라는 뭐 진지한 마음이 있었다거나 뭐 내가 나중에 글을 잘 써서 뭐 책 쓰는 작가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고 그냥 툭 한번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볼까? 정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행에 대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볼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로 경험을 남겨보자라는 것들을 시작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과 여기저기 다녔었던 것들에 대해서 네, 글 수준은 아니고 그냥 정말 블로그로 짧게 짧게 정리하는 수준으로 한 1, 2년 동안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우연하게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임원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던 경험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발표 시간이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지만 되게 뭐랄까 좀 흥분되더라고요. 오늘처럼.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그동안에 회사에서 했던 발표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좀 유머 코드도 좀 집어넣고 사실 노래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사장님 앞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되게 재밌게 했고 잘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 발표를 봤던 저랑 같이 발표를 준비했었던 동료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 참 행복해 보이더라. 라고 하는데 그때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찌릿찌릿한 그 전율 같은 걸 느꼈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는 거를 좋아하는데 왜 내가 그동안 내가 행복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때 좀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 삶이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좀 내 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그래서 그러면 뭘 하지라고 생각하면 되게 또 막막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규 교육을 받았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라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딱히 할 게 없었는데 그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버킷리스트 100개를 한번 써봐라 라는 제안을 줬어요. 이 버킷리스트 100개가 조금 특이한 게 보통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지인이 저한테 추천해 줬던 거는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 100가지를 써보라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100가지나 써보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귀가 좀 얇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남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버킷리스트 100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한 2박 3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웠어요. 근데 이제 한 30개, 40개 썼나? 그러니까 더 이상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SOS를 쳤죠. 도대체 버킷리스트 100개를 어떻게 써야 하냐 했더니 잘게 쪼개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책 10권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 그 책 중에서 뭐 자기계발서를 읽고 싶다거나 아니면 원서를 읽고 싶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한번 쪼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 것도 그냥 단순히 여행 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여름에는 뭐 어디를 가고 싶고 뭐 가을에는 어디를 가고 싶고 또 서울 근교에는 뭐 어디를 가고 싶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세분화해서 좀 쪼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쓰고 그때 이제 막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지 한 2, 3년 정도 되면서 블로그에 대한 글쓰기도 좀 이렇게 저렇게 써볼까라는 것도 써보고 독서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 100가지를 다 쓰고 나서 봤더니 제가 직장 생활에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게 우울했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루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이 없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깝고 우울한 감정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얼마가 지났는데 제가 좀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독서를 하고 싶고 강의를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뭐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하나둘 보이면서 몇 개 없었거든요. 그게 많진 않았는데 이것들이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속에서 제가 저만의 키워드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에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 속에서 제가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무기력하고 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한테는 내면에서 뭔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잘 숨겨져 있었던 거고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직장을 다니는데 굳이 성장을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100개를 만들고 나서 약간 좀 성장이라는 키워드와 좀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점프업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2019년 1월에 삶의 쉼표라는 걸 찍고 휴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기 계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전부신데 어떻게 이제 휴직을 하게 됐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아내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어찌됐든 저희 아내가 뭐 적극적으로 또 그러니까 제가 뭐 밥벌이를 100% 했다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뭐 아내가 또 도와준 부분도 있었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동안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하나둘씩 여러 가지 저의 고민들을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한 것들이 아내도 읽으면서도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었고 저의 갈증에 대해서도 공감해 줄 수 있어서 아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휴직을 한번 해볼까? 라고 화두를 던졌을 때 그때는 사실은 휴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에서는 커리어가 거의 끊긴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화두를 떠났을 때 거의 등 떠밀듯이 해라 빨리 해 신청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쉼표를 찍게 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목표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발견을 하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이제 앞으로 4, 50년 동안 살 때 좀 나한테는 뭔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뭘 하지?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거든요.